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세프 글로벌 캠퍼스의 윌리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많은 질문들을 취합을 해서 뭔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의 입장보다는 아는 형 혹은 멘토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저는 University of Wisconsin이라는 위스콘신 주립대를 나왔고요. 위스콘신 주립대는 다양한 주의 캠퍼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캠퍼스들 중에서 메인 캠퍼스에 해당하는 메디슨 캠퍼스를 졸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일 궁금한 거는 미국 학교는 어떻게 생겼나요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우선은 제가 다양한 사진들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는 제가 어디서 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캠퍼스 소개도 한번 드리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선생님, 미국 학교는 엄청 크다고 하던데 얼마나 커요? 미국 학교. 저희 학교가 미국 학교로 대표될 수는 없겠지만 미국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큰 캠퍼스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캠퍼스의 예시를 들려드리자면은, 저희 캠퍼스는 현재 여의도 면적의 한 1.3배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꽤나 넓은 캠퍼스죠. 이 캠퍼스는 미국에서 아름답게 소문난 캠퍼스 탑 10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캠퍼스입니다. 이런 주위에 자연한 그런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 겨울에 눈, 여름에 그런 노건,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름답다고 뽑기도 하고, 건물들, 특히 미국은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유적에 해당하는 건물 안에서 내가 수업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아름답고 뭔가 기억에 남는 캠퍼스들의 하나다라고 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캠퍼스 내 시설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대학들의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 병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있는데, 저 나온 그 위스콘신 주립대에도 다양한 그런 곳들이 있죠. 일예로 들면은 저희 학교는 엄청나게 큰 강당이 있어요. 하나는 평상시에는 이제 농구, 코트로 사용이 되는 강당이고요. 그리고 뭔가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에는 농구 코트를 치우고 거기에 의자를 놔서 강당을 만들거나 강당으로 아예 개조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그런 콜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식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뭔가 미국 하면 약간 로망처럼 있는 게 미식축구 경기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미식축구 경기장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맨도타 레이크라는 맨도타 호수가 있는데, 미국 대학들을 보면은 워낙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24시간 24/7 여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레이크, 아까 말씀드렸던 맨도타 레이크를 끼고 바로 옆에 24/7 운영되는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나가서 호수에서 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의 말하자면 워라밸을 조금 지켜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테니스 코트, 식당, 병원, 이런 것들은 어느 학교도 다 있듯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후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 자체는 굉장히 자연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도시적인 문물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흔히들 미국의 캠퍼스 주변에는 캠퍼스 타운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타운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식당이라든가 햄버거, whatever, 치킨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농구장도 있다 그랬고 미식축구장도 있다 그랬고 이랬는데 되게 유명한 팀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겠죠? 애당초 이제 그런 프로리그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학 리그, 미국 안에는 그런 대학 리그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대학 리그 중에서 농구부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식축구도 굉장히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즌이 되면은 티켓을 팔기도 한다든지, 학생들이 그 티켓을 갖기 위해서 옥션을 열기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이벤트들도 즐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스콘신 주립대는 워낙 주립대고 큰 주립대다 보니까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과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컨, 경제학이죠. 두 번째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컴퓨터 사이언스,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과목이에요. 세 번째 Psychology,
뭔가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심리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과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finance. 우리 학교는 경제적으로 혹은 그런 기업적으로 굉장히 큰 알룸나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일례로 저희가 뭐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면은 그 과를 듣고 있는 95% 이상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라고 앤서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더 아카데미컬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카데미컬 에어리어는 제가 나왔던 전공들이겠죠. 저는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기과 중에 하나인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컨 메이저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우리 학교는 이컨 메이저로서는 미국 안에서 전체 12위 정도를 하는 과고요. 전체 내셔널 유니버시티 랭킹에 해당하는 전체 위스콘신 주립대를 딱 봤을 때는 한 42위 정도 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전공을 고려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전공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경제학과지? 그럼 전공을 왜 선택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을 선택한 데에는 딱 명확하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을 진짜 좋아해요. 돈을 좋아한다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 돈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왜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학과 심리학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과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번째 Behavior Economics라는 그러한 과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위스콘신 주립대이고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선생님들, 좋은 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실제로 내가 살면서 써먹을 수 있는 과 중에 좀 더 인문학적이고 그 동시에 수학이랑 이런 통계학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과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성향에 맞게끔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배경으로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나 시장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두 번째, 사람들의 행동과 질의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파악을 해봐서 이 사람들의 흥미도는 언제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 좀 더 흥미 있어져서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흥미들을 갖고 있다든지. 세 번째, 저는 뭔가 환경 계열에 해당하는 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아마 경제학과를 조금 추천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코로나인데 이 코시국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로 온라인 수업들로 지금 대체가 돼서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뭔가 안타깝게도 미국의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현재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 낮춰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빠르면 이번 9월 혹은 조금 느리더라도 내년 1월, 9월 정도에는 무조건 입학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캠퍼스 라이프를 아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랩이라고 부르는 실험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그런 실험실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운영이 되는 것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학생들은 실험실에 꼭 나가서 그 실험들을 마쳐야지만 내가 졸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내 연구 과제를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지금도 오픈이 되어 있고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몇 강의들 혹은 몇몇 실험실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면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는,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영어를 배우고 미국 그런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건데 제가 아시안들이 너무 많으면 그런 걸 잘 못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얼만큼 마음을 굳게 먹고 가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시안이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위스콘신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안의 비율은 전체 한 5% 정도가 돼서 전체 백인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리얼 미국인들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한 5% 내지 한 6% 정도 되는 친구들이 아시안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마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영어를 늘리고 미국적인 문화를 느끼고 진짜 미국 사회를 지탱했던 그 사람들의 문화를 느끼는 거에는 아마 전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느 학교를 가든 간에 마찬가지니까 꼭 유념하고 마음가짐 굳게 먹고 가길 바래요.